결혼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기쁜 마음보다 어색함이 먼저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딸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가족과 그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차분하게 마주했던 부모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서윤아 씨의 결혼 준비는 부모와 함께 상의하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요구도 눈에 걸리는 말도 없이 그저 순서대로 준비하던 결혼이었습니다. 집에서 서윤아의 결혼 이야기가 큰 소리 없이 오갔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끝난 뒤라 날짜와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아의 부모 김정숙과 서병훈 부부는 무엇보다 딸의 생각을 먼저 묻는 쪽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는 분위기가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윤아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윤아야, 넌 어떤 결혼식이 좋겠니? 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건 부담돼요. 그냥 무난하면 좋겠어요. 병우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윤아가 불편하지 않은 게 제일이다. 정숙도 같은 생각이라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윤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야. 며칠 뒤 박준혁이 예식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식장은 제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양가 모두 바쁜 상황이었기에 그 제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윤아의 부모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은 예식장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기 있는 곳이라 미리 잡았습니다. 정숙은 날짜와 위치를 들으며 잠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멀지는 않네요. 윤아는 조용히 예식장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부모가 부담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식 형식이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동 행사나 다른 계획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이말순과 박영호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순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호 역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문제없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대화를 마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리한 요구도 걸리는 말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병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윤아의 결혼 준비는 그렇게 조용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 준비는 눈에 띄지 않게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큰 말 없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숙과 병우는 예단과 예물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아는 그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단은 관례대로 준비하자. 병훈도 짧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괜히 말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자. 신부 측에서는 현금 예단을 준비했고 반상기 세트도 함께 마련했어요. 예단 예물 역시 신랑 측에서 원한 구성 그대로 맞췄습니다. 가격이나 품목을 두고 따지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윤아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준비 상황을 전해 들으며 고맙다는 표현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정숙은 잠시 마음이 걸렸지만 넘겼습니다. 첫 혼자 개혼이라서 더 그런가 보다.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신혼집 이야기는 처음엔 신랑 측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준혁의 말에 병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말이 달라졌어요. 전세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훈 역시 표정만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먼저 부모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단도 예물도 신혼집 약속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결혼식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부 측의 양보는 말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이 끝난 뒤부터 신랑 측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말순의 표정에는 다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집에서 남편 박영호와 아들 박준혁을 불러앉혔어요. 그 자리에서 말순은 오래 품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결혼식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은 없잖아. 말순의 말에 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이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대화를 막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결혼식에 자신의 리마인드 웨딩을 함께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같은 날 같은 예식장에서 함께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태도였습니다. 말순은 신부 측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말하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식장이 이미 정해진 뒤에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말을 얹지 않았어요.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짧은 한마디로 사실상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 침묵은 말순에게 충분한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서 합동 결혼식 이야기는 굳어졌어요. 신부 측에게는 아직 아무런 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랑 측 가족뿐이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날 양가는 약속한 시간에 웨딩숍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약간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자세를 바로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과 병우는 딸의 양옆에 자연스럽게 자리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부의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웨딩숍 직원이 유나를 향해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말순이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을 얹으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정숙이 먼저 부드럽게 흐름을 잡았습니다. 유나한테 어울리는 것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거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드레스 라인과 소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숙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보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병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눈에 띄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유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결혼식이에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웨딩숍 안의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직원은 어색함을 흘려보내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딸의 말을 대신해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표정을 정리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유나에게 작지 않은 의미로 남았습니다. 피팅은 예정된 순서대로 끝이 났습니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결혼 준비인지 분명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선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드레스숍을 다녀온 뒤 며칠이 흘렀어요. 유나의 집에서는 다음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예식장 안내문과 일정표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결혼식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결혼식이요? 무슨 이야기이신가요? 말순은 이미 생각해둔 말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도 결혼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을 때 급하게 식을 올려 마음에 남은 게 많다는 말도 덧붙였죠.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을 숨겼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말순이 본론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숙은 그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까칠하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수는 이미 예식장이 정해졌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리마인드 웨딩을 함께 올리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설명을 보태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병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나는 말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어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에 전해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말수는 예식장이 이미 예약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자신의 결혼식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 끼워 넣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남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유나의 부모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의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가 끝난 뒤 거실에는 잠시 공백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일정표를 천천히 접어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병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유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생각을 모으는 시간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신부 측 가족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은 드레스숍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들은 이야기까지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예식장이 정해진 뒤에야 합동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유나의 결혼식이 누군가의 계획에 끼워 맞춰졌다는 느낌도 분명해졌습니다. 병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리 알렸어야 할 일을 숨겼다는 게 문제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유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이대로는 결혼 못해요. 말은 짧았지만 유나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병우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멈추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병우는 준혁에게 연락을 했어요. 결혼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뜻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형식상 파혼을 요구하는 쪽은 신부 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숨기지 않았어요. 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말수는 이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응했어요. 자신의 뜻이 오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어요. 논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집은 조용해졌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숨이 조금은 편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유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되새겼어요. 이 결정을 미루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파혼 통보 이후에도 신랑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병우는 더 미루지 않기로 하고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혁은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시간을 달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병우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예단, 반상기, 그리고 유나가 드린 예물까지 전부 반환 문제입니다. 정숙도 수화기 옆에서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유나가 어머니께 드린 반지, 귀걸이, 목걸이도 포함입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파혼을 신부 측에서 요구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병우는 났지만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걸 숨긴 쪽이 어디인지부터 생각하세요.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병우는 그 전화가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정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야겠네. 유나는 이 문제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사촌 언니 서은주가 함께 나섰습니다. 정숙과 병훈, 은주는 연락 없이 박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문 너머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유나 부모입니다. 문이 열리자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준혁과 박영호도 있었지만 정리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우는 준비해온 목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금 예단, 반상기 세트, 그리고 유나가 직접 고른 반지 귀걸이 목걸이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결혼을 전제로 드린 겁니다. 은주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신랑 측에서 우리 쪽으로 해준 건 거의 없죠. 병훈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건 다 받아가셨습니다. 말수는 시간을 달라는 말로 버텼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도 했고 오늘도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날 이후 이야기는 집안이 아니라 동네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전화로 정리하려다 안 돼서 부모와 사촌 언니가 직접 찾아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예단과 반상기는 물론 며느리가 직접 고른 반지 귀걸이 목걸이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동네 반응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해준 건 없고 예단의 예물까지 다 받아놓고 그래서 어른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네. 결혼이 깨졌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걸 왜 안 줘서 이사단까지 내나. 말은 하루도 안 돼 한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말수는 어디서든 설명부터 해야 했고 설명할수록 말은 꼬였습니다. 그 집안은 순식간에 욕심만 챙기다 망신당한 집안으로 남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평가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이말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단과 예물을 직접 가져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과 병우는 장소만 전달받고 나갔습니다. 확인만 하면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약속된 자리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말순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다 챙겨왔어요. 가방에서 현금 예단과 반상기 관련 물건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숙은 준비해둔 목록을 펼쳐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나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건넸던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였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여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병훈도 바로 알아봤습니다. 병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 게 아닙니다. 정숙은 보증서를 꺼내 번호를 대조했습니다. 확인한 뒤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말순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드린 예물은 따로 있습니다. 병훈이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꿔치기 하신 겁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로 자리는 끝났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단을 돌려주러 나오면서 며느리가 준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가짜로 바꿔 직접 내놨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앞서 돌던 합동 결혼식 이야기와 겹치며 평판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그건 선을 넘은 거지. 욕심도 정도가 있지.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병우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모두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지켜준 선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짜는 드러났고 망신은 되돌릴 수 없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말순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단도 예물도 모두 정리됐고 할 말이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숨겼던 일, 예단을 돌려주지 않아 어른들이 찾아갔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예물까지 드러난 일.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묶여 언급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선을 넘었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말순은 예전처럼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나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시선만으로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도 해명하려 나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난 쪽이 됐습니다. 유나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멈췄던 일정들이 하나씩 이어졌고 주말의 공기도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집안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안도감으로 남았습니다. 정숙과 병우는 딸을 보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을 지키지 않아도 사람을 지킨 선택은 남는다는 것. 그 판단만큼은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떠들지 않아도 남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선을 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상처는 남기지 않았고 가짜는 드러났으며 평판만 정확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짜 예물까지 드러난 뒤 이말순의 집안에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병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병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도 할 일도 없어요. 동네에서는 그 집안 이야기가 가끔 언급됐지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낮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집 요즘 통 안 보이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짧게 받았습니다. 나라도 못 나오지. 이말순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우연히 마주칠까봐 외출도 피했습니다. 집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박준영 역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사람 좀 만나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유나의 이름은 그 집안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 쪽은 잘 빠져나왔지. 그 부모가 선을 잘 지켰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퇴근 후 부모와 식탁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정숙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나? 유나는 잠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끔요. 근데 잘 끝났다는 생각만 들어요. 유나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일도 인정받고 있었고 사람을 고르는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못 만나겠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건 확실해. 정숙과 병훈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러섰으면 지금은 없었을 거야.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사람 하나 지켜낸 거지. 반면 박준혁의 집안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말순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자. 괜히 옮겨서 더 말 나오면 뭐하니. 준혁도 집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고 창밖만 오래 바라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박준혁의 집안은 스스로 문을 닫은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있는지, 누가 선을 넘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결국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없었습니다. 미리 알았어야 할 일들은 뒤늦게 드러났고 돌려야 할 것들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더 얽히지 않기로 한 선택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서윤아 씨와 부모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결혼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오래 남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용히 정리한 결정이 결국 가장 편안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